고구려 제7대 국왕인 차대왕은 용감하고 씩씩하여 왕의 위엄은 갖췄으나 성품이 인자하지 못했기에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뜻을 거스른다 하여 충신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의 선왕이자 형인 태조대왕의 장남을 죽이는 등 잔혹한 통치를 펼칩니다. 이로 인해 신하들과 백성들은 무도한 왕을 따를 수 없다고 하여 차대왕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65년 연나부 소속 조이였던 명림답부가 정변을 일으켜 직접 차대왕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태조대왕과 차대왕의 동생이자 어질고 선한 성품을 가진 고백호가 왕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신대왕입니다. 그리고 신대왕은 당시 고구려의 최고 관직이었던 우모와 좌보를 통합해 국상이라는 직책을 신설한 뒤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명림답부를 국상의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168년 한나라 현도군 태수 경림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고구려 병사 수백 명을 죽였기에 신대왕은 항복하며 현도군에 속하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후한서 효령제기를 보면 168년 12월에 선비족과 예맥족이 유주와 경주 지역을 노략질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신대왕은 잠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복을 말했을 뿐 다시 한나라를 공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인지 172년 현도군 태수 경림은 다시 대규모의 군을 일으켜 고구려의 영토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신대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은 뒤 나가서 싸우는 것과 물러나서 지키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물었는데, 당시 중론은 한나라 군대는 자신들의 수가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가벼이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가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가 겁을 먹었다 생각하고 자주 침공해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장부가 요지를 맞는다면 만 명의 장부라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라 군대의 수가 많다고 한들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서 속히 군사를 내보내 한나라 군대를 막으소서 였습니다. 하지만 명림답부의 생각은 달랐는데 그는 입을 열며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는 영토가 넓고 백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세를 이끌고 멀리서 싸우러 왔으니 그 날카로운 기세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병력이 많으면 마땅히 나아가 싸우고 병력이 적으면 마땅히 물러나 지키는 것이 병가의 상식입니다. 지금 한나라 군대는 멀리서 왔으니 보급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으며 들을 소각해 한나라 군대의 공격을 대비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리고 지쳐서 돌아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예병으로 한나라 군대를 추격한다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대왕은 고민 끝에 명림답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고구려 군대는 성문을 닫고 수비에 집중합니다. 한나라 군대는 맹공을 펼쳤으나 고구려의 수비를 뚫지 못했고, 명림답부의 예상대로 군량미가 바닥나게 되자 퇴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림답부는 직접 수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퇴각하는 한나라 군대를 추격해 좌원에서 크게 싸웠는데, 이 전투에서 한나라 군대는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합니다. 이와 같은 승리에 신대왕은 매우 기뻐하며 명림답부에게 좌원과 질산 지역을 하사하여 시급으로 삼게 했다 합니다. 179년 명림답부는 눈을 감았는데 이때 그의 나이 113세였다고 하며, 신대왕은 명림답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친히 명림답부의 조문을 갖고 이후 조정에 나가는 것을 7일 동안 중단했을 정도로 명림답부의 죽음을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명림답부가 113살에 죽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하면 그는 99살의 나이에 차대왕을 시해하는 정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고구려의 주요 왕과 인물들의 나이가 다 70살이 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록에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명림답부가 정변을 일으켰을 당시의 관직은 조의로, 이는 고구려 10개 관직 가운데
9번째로 낮은 관직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낮은 관직의 인물이 정변을 주도하여 왕을 시해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명림답부는 고구려에서 최초로 총야전술을 선보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구려 총야전술의 시초가 명림답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한국사 인물열전 명림답부 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